그 수술과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이번 세션이 그 주제가 관련돼 있습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 가지고 각 그 패널 쌤들이 코멘트 혹은 의견, 그다음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김태훈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리 엑스퍼트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이게 서전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죠? 이제 서전이 아예 없는데 그러면 만약 그런 인터벤션이 아니라 서전의 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뭐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어디 병원에 보낼지 이렇게 다 체계화가 되어 있는지 그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첫 케이스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환자가 저희 의도하지 않게 이제 익스파이어하면서 뭐 중지원 갔다 오고 굉장히 고생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7년 동안 시술을 하면서 이머전시로 보냈던 케이스는 저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PC를 하는 편이고 셀렉션을 충분히 해서 일단 그런 게 예상되는 환자들은 일단 다 보냅니다. 보내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 말고 이제 같이 일하는 과장들이 가끔씩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머전시로 이제 보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근처에 세종병원이 있고 세종병원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서 일단은 다이렉트로 뭐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이기 때문에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저희 근처에 일산의 명지병원에 김기봉 교수님 오시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환자들 수용해 주셔가지고 거기는 코디네이터가 24시간 콜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에도 안 좋을 때는 바로 연락하면은 보내기도 하고 전에는 이제 이재한 교수님 지금은 분당 서울대 가 계시지만 일산 동구대 계실 때는 아예 에크모 팀을 오셔가지고서 에크모를 넣고 데려가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서지컬 백업이 안 되고는 있지만 다이렉트로 서지컬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병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훨씬 더 주위 선생님들이 워낙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네트워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아까 전에 이제 쌤이 그 마지막에 김대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서지컬 백업 없이 이제 로타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다 보면은 아까 전에 잘 뽑는 것만 얘기해 주셨는데 안 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혹은 이제 다른 뭐 퍼포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서지컬 백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 잠시 코멘트 혹은 이제 경험 이제 쉐어링 부탁드립니다. 그 로타를 이제 그 로타도 처음에 하면 이제 러닝 커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사실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슈퍼바이저 사실 하에 그거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로타 처음에 할 때는 한 10케이스 정도? 또 다른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를 정확하게 딱 배우는 거 그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로타 쓸 때 이제 뭐 있잖아요. 뭐 20초 내로 하고 사실 이제 피콕처럼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이거를 빠르게 앞부분을 이렇게 치고 빠지게 이렇게 하면서 뺄 때는 뒤까지 확실하게 빼고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서 어시스트 하는 친구랑 이제 처음에 잘 이렇게 손을 맞추는 이런 기본이 되면 로타 자체가 이제 저희가 뭐 아까 두근거리게 하거나 이러지 않게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는 이 로타를 해도 사실은 이렇게 조금 취입 환자에서 특히 이젝션 프레셔는 낮은 환자에서 가능하면 안 해야 되는 그런 예들만 보여드리는 거라 그렇게 하려면 그 로타를 그래도 한 100케이스 정도는 하고 해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짧게 요거 정말 여기만 딱 치고 빠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 일반 스탠다드 로타 같은 경우는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로타를 하고 퍼프된 적은 이제 없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바뀐 경우가 한 3케이스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거기 2케이스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로타로 이렇게 RPM을 18만 이상 했을 때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투석한 환자, 항상 투석한 환자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투석해서 묵혀서 와가지고 칼슘 심한 이런 경우가 항상 이제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딱 박혔을 때 다이나글라이드 이거 뒤로 해도 안 되거든요. 대부분 해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 흔히 뻥 난다고 표현하는데 안 됩니다.
뭘 해도 그 다른 거 뭐 다 해보면은 다 안 돼요. 그 뭐 와이어 넣어놓고 스몰 볼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사실 딱 처음 바뀌었을 때 건들지 말고 그냥 전체 시스템으로 편안하게 그냥 다 뺀다는 느낌으로 컨셉으로 하면 그걸로 안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빠집니다. 근데 딱 박히고 나서 당황하지 말고 그거를 막 뭘 하려고 하지보다 그냥 전체 뺀다는 느낌으로 요 컨셉이 제일 심플하게 하는 리무브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리무브 할 때 그 레지스턴스는 어떠세요? 보통 이제 저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TV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몰 밸런스라 사실 저희들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와이어 통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저희들은 커팅을 하고 그 이제 익스텐션 가이드 와이어 물론 이제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서 이제 같이 결국 리무브를 했던 그런 경험은 있는데 지금 전체 시스템을 저렇게 이제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상당히 레지스턴스가 심하신지 아까 그 좀 좋은 영상 보여주셨는데 가이딩 이렇게 뒤로 나오고 다시 또 넣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마 결국은 벌을 바꾸시는 게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건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이 리무브 하실 때 뭐 이렇게 레지스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게 한번 박히고 뺄 때 그리고 에올타가 좀 톨투스 하면 이렇게 빼면서 저희가 흔히 다이나글라이드 모드로 저는 빼거든요. 다이나글라이드 상태에서 가능하면 뒤쪽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시스트 이제 테크니션이 쓰는데 저희는 어디까지 이제 트레이닝 돼 있냐면 빼면서 뒤에를 누르고 다이나글라이드 상태에서 로타 와이어를 뒤쪽에서 넣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어시가 만약에 그걸 눌러주고 와이어를 좀 넣어놓은 상태에서 이게 안 되고 그냥 다이나글라이더를 쭉 빼다 보면 가끔 스톡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한번 박힌 걔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서 만약에 처음에는 그냥 다이나글라이더 대부분 빼도 괜찮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와이어가 동시에 다 딸려오는 상황이면 그냥 다시 빼도 됩니다. 사실 그냥 그때 그냥 다 같이 한꺼번에 빼도 되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가는 게 걔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뒤에 누르고 다이나글라이더 상태에서 와이어를 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 상태에서 오퍼레이터 빼는 거죠. 그거를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그게 전체 다 뺄 때는 다이나글라이드 하면서 빼시는 거죠. 네네. 전체 뺄 때 다이나글라이드 상태를 유지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사실 뺄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바로는 안 되긴 하지만 그때 안 될 때는 다 빼면 됩니다. 사실 정 안 되면 와이어까지 그냥 싹 다 빼면 되니까 빼고 다시 와이어 넣으면 되죠. 왜냐면 이 기본 한 번은 이제 패시지 된 와이어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다 빼고 다시 처음에는 그렇게 넣고 이제 거기 조금 이제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그렇게까지도 다음 단계로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정성모병원 최연직입니다. 전 이승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병원도 사실은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좀 많이 하는 병원이고 저희는 거의 그 CSA KBG 의뢰하는 거에 한 4분의 1 정도로 거의 하이브리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그냥 PCI랑 KBG를 같이 하는 원스텝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좀 하루 이틀 정도 텀을 두고 하는 투스텝이 있는데 투스텝도 뭐 KBG를 먼저 하는 스탠다드가 있고 PCI를 먼저 하는 리버스가 있는데 혹시 뭐 교수님만의 아니면 교수님 센터에 그런 스트래터지가 있는지 선호하시는 여쭙고 싶습니다. 네, 중심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사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 어프로치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적절한 케이스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최근에 한 5년간 그러니까 카디올로지와 CS가 이제 플랜드해서 한 케이스가 한 대여섯 케이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연간 한두 케이스여서 아직 그런 프로토콜 같은 건 되게 사실 또 그리고 저희가 하트팀 어프로치 요즘 밸브에는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의 영역은 약간은 그냥 카디올로지스트의 마음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던 것이 많아서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는 일단은 근데 리마를 찍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되려면은 리마가 확실하고 서전 선생님께서 이 사람 어프로치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라서 환자에게 옵션을 주고 이런 방법이 동의하시겠습니까 해서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서전 선생님과 얘기해서 하는 결국에는 스테이지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근데 당연히 시술은 그 RC 이런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 KBG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난번에는 또 보니까 저희가 하면은 이제 뎁트를 써야 되니까 특히 이제 그 서전 선생님이 싫어해서 오히려 먼저 그 미드캡을 하고 그 다음에 넘겨받아서 그래서 인터벌을 오히려 서저리 먼저 하고 저희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인터벌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은지 교수님, 그 하이브리드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LAD에 리마만 대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LCX나 아니면 RCA를 스테이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가, 아니면 다른 혈관까지 같이 인발브 해가지고, 멀티베슬 같은 경우에는 뭐 쉬운 거는 이제 먼저 하고,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는 거의 대부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드캡이고요. 저희도 뭐 캐비지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PCI를 그냥 먼저 해놓고 그냥 사실 저희는 저희 CS 교수님은 뭐 뎁트를 쓰든 뭐 아무 상관없다니 무조건 뭐 연락만 달라 그러시는 교수님이셔가지고 저희는 PCI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캐비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근데- 병원에서 항혈소판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외과도 그렇고 이제 이 코로나를 하는 파트에서는 그 항혈소판제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이제 바로 수술하는 것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배려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쪽을 할 건지 이제 미드캡을 하고 하고 쉬운 거 같은 게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들을 이제 인터벤션 카디올로지스트에 맡기는 그런 쪽으로 스트래티지를 정해지는 경우도 많고 아마 다른 병원도 이제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선생님들 그 각 병원의 흉부외과 오늘 이제 이 세션은 흉부외과하고의 관계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다른 병원 쌤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자를 잘 안 보내시는군요. 부천 네. 세종병원 장덕현입니다. 부천 세종병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OP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들에서 한 3일 정도는 안티플레이트를 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마토 LAD를 먼저 미드캡을 하고 나머지 베슬들을 이제 팔로우하면서 리마토 LAD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LCX랑 RCA PCI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남대학교 병원 이승원입니다. 저희는 하이브리드 캐비지 뭐 거의 안 하고요. 네, 보내면 다 붙이고 안 보내면 다 뚫고 이런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밸브처럼 하트팀 디스커션 해서 결정하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 저희 프랙티스가 바뀌려면 아마 데이터가 나와야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하이브리드 캐비지 좋다는 데이터는 없으니까 기존처럼 계속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호에 역시 숨은 고수들이 많구나 제가 오늘 많이 느꼈고 로타 케이스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캐비지 보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중간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 캐비지 다 붙일 필요 없지 PCI 할 수 있지 하다가 마지막 쯤에는 캐비지 보낼 수 있는 건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그게 참 아까 우리 이승준 선생님 세브란스나 뭐 이렇게 미드캡이 뭐 아까는 또 로보틱스로 미드캡을 또 하셨더라고요. 뭐 이게 미드캡도 이게 트레이닝이 이게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막 이게 돼야 미드캡도 막 하지 미드캡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공간 조금 열어가지고 거기서 막 하고 있으니까 하시는 분은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실 수술인데 저희는 미드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비지가 컨벤셔널화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 그래서 캐비지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게 이게 막 흉터가 좀 크니까 그러고 이제 뭐 저희는 하고 나면 2주 뭐 3주 이렇게 해서 퇴원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서지컬 백업이 뭐 이게 그런 정도 돼야 이게 편하게 아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게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장기욱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장기욱 싶어요. 쌤 안 계시는. 안 안 계신 분을 꼭 좁았어. 아까 가신 그렇군요. 이야기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끼리 디스커션 하자. 오셨어. 장기욱 쌤 찾았어. 장기욱 쌤 오셨어요. 저쪽 막 끝나가지고 예. 클로징 리마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강의 결국은 저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를 넣어야 될 캐비지를 하게 되면 좀 PCI를 좀 더 해야겠다. PCI나 혹시 하이브리드로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테리얼 그래프트만 쓰거든요. 아마 그렇게 쓰는 서전이 있다면 조금 캐비지를 다 하고 베인 그래프트를 좀 선호하는 서전이면 좀. 근데 제가 서전한테 들어보니까 네. 리마는 포텐시가 좋은데 나이트 리마는
나이트 2만은 과연 그만큼 포텐시가 있냐. 왜냐면 길게 끌어오니까 네. 그거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다 되고 뭐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차라리 이 사람이 RCA 오리지널 네이티브 코로나트 PCI 해서 ISR이 적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쪽 PCI 하고 좀 몇 달 있다가 왼쪽 시켜도 되고 아니면 동시에 서전이 뭐 괜찮다고 그러면은 이마 그쪽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사피엔스 베인 그래프트 PCI는 이제 버려지는 카드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다 그 네이티브가 아무리 막혔어도 그쪽 뚫어주고 그냥 그렇게 가는 쪽으로 이제 점점 가지 않나 이런 게 그게 프록토 연구의 결과가 그냥 나오고요. 예상 효과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저번에 그 흉부외과 그 KBG 하는 거기 뭐 저번에 어디 하시는 거기서 좀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래프트 가지고 막 디스커션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SVG는 베인이기 때문에 우리 베인에다가 큰 베셀 뭐 이렇게 스텐트 DVT 있는 경우 뭐 메이서너 때도 그러지만 항상 불안한 게 결국엔 베인이기 때문에 막힐 거를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베인에다가 뭘 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디페인 뭐 그 DVT에다가 스텐트 넣으면 안티코아귤레이션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플로우가 느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해서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히는 게 베인이라 사실 그때도 보면 그 선생님들이 베인은 가능하면 안 해야 된다. 요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마 아니면 다음 옵션으로 레디 아터리 뭐 이런 아터리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그냥 차라리 인공 그래프트가 차라리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시는 거 보면 베인 자체는 이거 페이턴시 안 좋고 이거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지만 안 쓰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본인들도 막 얘기하시고 있길래 사실 SVG 요거를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조금 예전 그런 버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욱 쌤이 아까 케이스를 이제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케이스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리마로 해가지고 Y 그래프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점점 이제 저보다 나이가 젊으신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를 볼 기회 자체가 없고 아까 그 이제 이 SVG 그래프트 할 때 필터를 쓰신다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필터를 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기술 알고는 있지만은 점점 이제 쉽지 어프로치하기가 어려운 이제 기술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널리지하고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점점 간극이 멀어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장기욱 쌤 이제 강의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저쪽은 벌써 마무리가 돼가지고. 하시죠. 예. 제가 오늘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를 찔끔찔끔 들었는데, 참, 보면은 이게 케이스 서로 쉐어하는 것만큼 참 중요한 그런 심포지엄 주제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험을 쉐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코멘트 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나마 어려운 시절을 이기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 오늘 심포지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 오늘 고생해주신 스피커 선생님들하고 활발히 토론해준 패널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